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북한 영변의 원자로 사고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새누리당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방선거 참패를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북한 영변의 원자로 사고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사전 녹화된 네덜란드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건물에서만 어떤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월 영국 군사전문기관의 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보고서는 발표 당시에도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로부터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는 열 출력 기준으로 체르노빌 사고 원전의 128분의 1에 불과한 소규모로 해결로 연소도도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영변 원자로가 노후한 것은 사실이나 폭발 사고로 노심 파괴가 발생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200분의 1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변 핵단지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연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새누리당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방선거 참패를 경고했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식당에서 부산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기초선거 무공천이 곧 탈당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당 창당과 함께 무공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무공천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당론 수렴 과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쓰나미를 맞은 상황이라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MBN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한 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은 완전히 유리해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괴멸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지방자치를 좀 더 제대로 해보자는 세력이 이번에 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은 복지도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후퇴하게 생겼는데 밑바닥에서 그걸 지킬 세력이 완전히 괴멸해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세력이 지방자치 내지는 앞으로 치를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다 휘감아버리고 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감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천제 부활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루터기를 마련해야 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일 통합 창당을 합니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창당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합니다. 새정치연합은 해산 결의를 통해서 민주당과의 통합창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당 추진단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신당 정강정책에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당 추진단은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발표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계승한다는 문구도 정강정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신당 추진단은 또한 통합신당 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 체제를 존속하기로 정했습니다. 내일 창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재발 방지법이 될 것이라고 국민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직후인 27일이나 28일에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되온 부양의무제의 의무 부양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제3차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를 단초로 3국 간 공조 및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상교 의원은 평화제의라면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교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이정희 대표의 발언 취지를 두고 평화제의다.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종전 선언을 하자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두 가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북한에 이제 조의 표명을 제안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따라서 과정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정책 당국이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북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그 말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북측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조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감하게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다음 단계로 남과 북이 계속 대결하고 갈등만 빚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평화와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더 가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시한 내용이 진위가 불확실하고 진실을 밝힐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 중인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의 제6탄으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 같은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며 공제 대상 구입비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은 물론 불황에 빠진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 결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 전 총장 사생활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 국정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친상털기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라도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응당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총무, 민정, 교육문화, 고용복지수석실이 모두 동원돼 가히 국력을 기울여 최 전 총장을 죽이려는 형국이라며 대선 개입을 감춰보려다가 버릇을 못 고치고 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해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려다 자꾸 더 큰 범죄와 진실 은폐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서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에서 23일 경기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한 결과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서 응답자의 79.6%가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방안이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7.3%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85.8%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한 가운데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71.9%가 현실성이 없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내 경기지사 후보금 적합도 면에서는 김진표 의원 18.3%, 김상곤 전 교육감 16.5%, 원희영 의원 10.7%,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3.5%는 부동층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31.7%의 압도적 1위를 이어간 가운데 정병국 의원 6.6%, 원유철 의원 5.4%, 김영선 전 의원 5.3%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50.9%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려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로는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6도, 습도는 72%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